예,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마감 시장 5%고요. 서울에도 비가 엄청 오다가 지금 좀 그쳐 있는데, 자, 전국에 폭우 피었기를 정말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가 좀 눌려 있었어요. 오늘 약간 지루했는데, 자, 미국은 이틀째 금리나 훈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살짝 버블리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9월 FMC에서 0.25가 아니라 0.5%까지 금리 인하를 해라,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고, 가는 게 계속 가진 않습니다. 중소형주 러셀 지수라든지 못 올랐던 애플과 AMD 같은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한 손 한번 챙길 거고요. 어제 제가 반도체 지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반도체를 봤는데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헬스케어의 주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하반기 준비하는 이 바이오 흐름을 좀 챙겨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상당히 눌렸고 미국 눈치도 보고 우리 정책도 봐야 되는 부분에서 박스이지만 오늘 또 바이오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좋고 나쁘고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제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덜한 겁니다. 선방한 그런 내용이고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개별 바이오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챙겨드릴 거예요. 매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 자, 그동안 큰 변동성 수급 때문에 난리가 났던 화장품과 엔터가 오늘은 다행히 좀 안정을 찾았어요. 반등을 주는 모습. 자,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우리 투자하는 종목이나 중요한 이슈 있을 때는 수시로 내용들을 종목별로 올려드립니다. 봐주시면 참고되실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박스 국장 오늘 아시아들이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우리 또 개별적으로 그냥 조용한 하루였고, 자, 파토토 넘어가시면 제가 우리 하는 빅수금 유입이라든지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 도움 되실 거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스토리 한번 타봅시다. 지금 달러와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정신 훈풍인데 97.5까지 달러는 떨어졌고요. 특히나 10년물 금리가 4.26, 4.28 가다가 CPI 나온 이후에 4.22까지 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정시에 좋은 이슈였고요. 어쨌든 어제 나왔던 7월 CPI는 컨센에 부합했지만 세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나와서는 아직까지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못 막는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8월 달을 경계 변동을 보면서 좋고 나쁘고를 챙겨봤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 볼 때, 야, 9월 금리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흐름이 기대가 많이 크고 있고, AI 빅변 흐름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 스코어 베센트가 되게 꼼꼼하게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 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일단 큰 흐름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참 평가들이 되게 좋아요. 스코어 베센트에 대해서 뭐 지금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많이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FMC의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인데, 원래 이제 25bp 0.25%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90% 넘었잖아요. 확정을 받는데 새로 생겼어. 뿅 나왔는 거. 이게 뭐냐면 0.25가 아니라 0.5%를 인하해야 돼, 이런 확률까지 6% 새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9월 달에 무조건 100% 금리를 하겠는데 하는 오늘 이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들을. 6%, 0.5% 인하한다는 게 처럼 생긴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틀째 베센트와 블랙록 CEO는 50pp를 하는 게 마땅해,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연준 의장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8월 압박하면서. 근데 연준의 후보가 3명 4명이 아니라 11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좋게 보는 블라드, 옛날에 그 샌드루이스 총재도 계시는데 11명까지 해버리니까 어쨌든 약간 구미에 맞는 분은 뽑은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인터뷰할 때마다 다 금리나 하고 있어요. 다 금리나 하고 있으니까 시장 도처에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걸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가끔 가다가 어떤 특이한 그 시황에는 레포트를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온 건데, 어제는 레포트는 뭐냐면, 야, 지금 시장의 기대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야성적 폭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냥 갖고 온 해석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 기대가 좋고 상승으로 보니까 막 급하게 밈이든 테마든 이런 걸 막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단기 시장도 좀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뭐 그런 흐름으로 미국 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시장 기대가 풀충전되고 있고 경계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경계되는 모습 없습니다. 근데 봐야 되겠죠. 또 내일 되면은 또 금요일에 소매파면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과정. 어쨌든 미국도 돈 푼다 하지만 그 뒤에 시장 흐름까지 저는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멘트들을 보는데 이제 트럼프는 금리를 아예 1% 내려,
100bp를 내려라 또 강하게도 얘기하고 있고 연준 의장의 지명을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풀 충전돼 있으니까. 자, 스콧 베센트가 좀 얌전하고 좀 이성적이라 봤는데 지금 일단 트럼프 결로 가고 있어요. 뭐 자기가 보는 정책 흐름을 보고 뭐 그 비용을 낮추려는 건지 몰라도 이제는 50bp 내리는 게 맞는데 계속 내려야 돼. 1.5%, 1.75%까지 연달아 두 번, 세 번 내리라는 얘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도. 그 사실 그건 있어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잖아요. 좀 높기는 높아. 전 세계 제일 높은 금리다 보니까 경제를 위축시킨다. 어떻게 보면 파월이 아스본즈 안 되기 위해서 물가를 되게 급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좀 다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죠. 자, 시카고 연은총재 굴스비, 아틀란타 연은총재 라파엘 보스틱, 이 중립과 매파인데 뭐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시장은 별로 보진 않았고요. 둘 다 공통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고용이죠. 예, 고용 쇼크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용이 위험 신호가 있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쨌든 찬성하는 그런 멘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뭐 스티븐 미러는 계속 뭐 비둘기하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러셀이나 중소형주나 딴 걸로 돌아가는 순환배를 챙겨봐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지수였죠.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1.5% 올라가면서 계속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쨌든 미중 우호되는 모두 가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제가 보는 대장 삼성전자에서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볼 거라 봐요. 어제 이런 이슈는 있었어요. 어제 코웨이브가 한번 급락했습니다. 원래 작은 업체고 AI 개발되는데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계속 캐펙 투자를 팍팍팍 하는데 실제로 부채는 막 커지고 있는데 수익성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빅테크는 아무나 못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남기면서 코웨이브는 급락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제가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뭐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블랙엘이고 내년에 사실 로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로빈으로 차세대 로빈 시스템인데 엔비디아 젠순왕이 AMD가 너무 잘해. AMD 칩이 좋기 때문에 로빈의 슬기를 바꿔야 되겠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AMD는 더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AI 차별화되고 빅테크 좋은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필수 기업들 있죠. 저는 삼전도 포함하고 미국 지표를 몇 개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좋았던 흐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미국의 헬스케어 차트입니다. 헬스케어를 보는 ETF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건 XPI 제일 커요. IBU XPI 제일 큰데 어쨌든 4월달에 떨어지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둔풍을 불 수가 있어요. 어째 AI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기 방어적인 섹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볼 건 뭐냐면 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이게 올랐던 그런 시기죠. 많이 올랐던 시기인데 이때가 2015년도에 크게 올랐습니다. 2017년도도 계속 올라갔죠. 2020년 코로나 때 당연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스닥 홀수에 바이오가 올랐던 그 사이클이 2015년, 2017년, 2020년입니다. 미국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전체 글로벌의 투자가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갖고 와서 우리나라 어떤 투자나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서서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작년에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금리도 인하기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러면서 지금 스웨덴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머리를 들고 있다 보는 겁니다. 짧게 봐도 그렇고 월봉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같이 챙기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물론 다 가진 않죠. 이슈 좋은 것만 챙길 텐데 이 바이오 흐름과 헬스케어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뭐 약간 경계하는 부분을 적어놨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21일 다음 주 나올 잭슨홀 미팅까지도 바로 흐름이 안 바뀔 거라 보는 시장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변동 수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은 여전히 권고를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시장 보시면서 일단 보는 관찰 지표들이 다 괜찮아. 금이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 금만 빠지고 있는 빼고는 딴 것들이 다 괜찮은 시장의 지표가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가 꾸준하게 판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비미국 보겠습니다. 자, 금이 아직도 3,400불에서 안 빠지고 있고, 자, 비트코인 어제는 제가 이더리움도 올라갔다 그랬는데 드디어 124,000불로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요번에 살짝 빠지면 뭐 살 게 있었나 싶었는데 없었고 꾸준히 키워가는 가운데서 홀더들은 계속 홀딩하시면 좋겠어요. 등락이 있더라도 저는 꾸준하게 15만에서 20만까지 본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비미국도 좋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박스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비미국 제가 우리나라 그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좀 많이 부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비미국은 오늘 아시아장이 좀 원봉으로 밀리긴 했어. 원봉으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 미국이 돈 푸는 흐름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흐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중국, 홍콩 보합이었다가 원봉으로 살짝 밀렸고, 뭐가 좋았냐? 반도체가 좋죠. 중국에도 반도체 좋고 중국 본토가 좋은데, 거기에서 AI 성장을 하는 텐센트, 이게 사실은 신고가를 보냈죠. 자, 우리나라 넘어가서 오늘은 지수가 재밌었기 때문에 볼만한 개별주만 좀 챙겨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어쨌든 등락되는 수급을 제가 보는 면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급등나가는 수급에 놀라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 정말 더 스마트하고 더 큰 빅머니가 모를까요?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다 보고 우리 보면서 미국도 지금 버블 같은데 어쨌든 다 챙기면서 보고 있을 거고, 현 정부 정책이 나올 거지도 보고 있을 거고, 장내 변동성 그래서 팡팡팡 하면서 이 박스 내 돌아가는 그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매매들이 덜 급했어요. 다행히 올랐던 거 빠졌던 거 좀 있었고요. 종목들이 개별주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코스피가 업종 뭐 이거다 저거다 철강 조선 화가 이하는 업종이 29개입니다. 코스닥은 45개예요. 전체 다 합치면 종목이 2,800개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가는 놈만 간다고. 안 가는 거 암만 이거 낸 거 저거 내 별별 내게 다 놔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빼고예요. 빼는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많은 업종 중에서 3개, 4개 섹터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파트 2 넘어가면 종목 몇 개 뽑아서 종목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런 포트로 저는 계속 키워가면서 빅수급 들어오고 성장 어닝 보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선별과 집중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외국인이 다 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책을 보는데 오늘 막판에 선물과 코스피를 좀 더 팔면서 끝나는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정책 관련 별건 없었는데,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제 HSBC에서 외국계 레포트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 의견을 하향하겠다. 딱 제 마음 같더라고. 자, 밸류가 좀 부담돼. 밸류 부담 안 되는데 1배밖에 안 되는데, 정책이 좋을 때는 부담이 안 되는데 정책이 지금 지배구조 개혁 속도와 지속성의 의문을 가진다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PBR 1배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섹터도 방산, 조선, 원전, 금융, 주유사가 어쨌든 정책과 이런 때 올랐는데 이 밸류가 부담된다는 보고서를 외국계에서 내고 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박스에서 갇혀 있는 거 봐주시고, 어쨌든 제가 꾸준히 얘기 드리지만 3,300 신고가 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후속 정책이 좀 일관되게 잘 나와야 돼요. 일관되게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뭘로 할 건데, 수출되고 앞으로 성장되고 돈 버는 데가 뭔데 하는 가장 큰 게 이 반도체, 제가 3년 말씀드리고 앞으로 바이오 올라올 거라 저는 보고 실적 한류 같은 거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 같은 것도 보고 있는 거 있죠. 자, 오늘 바이오 말씀드리고 종목 몇 개 찍어서 넘어갈 텐데, 오늘 바이오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알테오젠에는 큰 걸 쉬었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헬스케어 지수와 함께 저는 몇 년 만에 상방을 금리와 함께 만든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종목들이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부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봤던 ABL 같은 게 있었어요. ABL도 물론 재료 있었기 때문에 챙겨보면 되지만, 오늘 제가 부대장 얘기를 신고권하고 줬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도움되실 거고, 자, 알테오젠 이슈, 이것도 설명되게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게시판에 그냥 공용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는 분은 꼭 좀 봐주세요. 우리 투자하면서 매매 같이 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부대장 두 개 말씀드리고 있고, 반도체는 조용했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쨌든 외국인이 누르고 있는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삼정 기준으로 보시는 게 꾸준히 맞을 거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4개 되는 꼭지가 바닥 턴한다. 자, 정말 다행이긴 하죠. 어제까지면 급하게 막 그럴 때 제가 욕도 못 그랬는데 한류는 시류 바뀐 거 없어요. 막 흔들고 우리나라 특징이 나오더라도 오늘은 좀 안정된 게 다행이고, 분명히 변동성 막 클 때는 시장과 함께 사이클과 함께 포트 내에서 제가 대장주 선별한 과정을 꾸준하게 말씀을 실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자, 엔터도 제가 대장주 말씀드리고, 어제 JYP 때문에 외국을 엄청 까고 막 급락했잖아요. 장 끝나고 호실증 나오고 급등해버렸잖아. 레포트 되게 좋게 나오던데, 요즘 물론 JYP는 괜찮습니다. 우리 건 아니지만 이런 들으면서 오늘 엔터들이 다 올랐다 보시면 되고,
YG도 그냥 단기적인 이슈라 저는 봐요. 자, 우리 파트는 대장주로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요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어쨌든 실적 기대나 뭐 스트릿 컨센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막 급하게 매매가 나왔어요. 이런 상태 되고 실적이 마무리되면 저는 안정이 된다 보는데 우리가 물론 100%씩 먹고 뭐 많이 팔고 남아는 가지고 컨트롤하겠지만 제가 두 번째 거 있습니다. 첫 번째 APR은 확보가 1등 맞지만 이 두 번째 대장에 대해서 제가 물량을 한번 계산을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기관 오병이 있으니까 요거는 파트 2에서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남은 비중은 챙기면서 물량 챙길게요. 자, 로봇은 별거 없었으니까 있는 포트 유지하시면 되고, 자, 오늘 우리나라 정책 관련해서도 새로운 건 안 나왔어요. 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김병기 님인데 이분이 봤을 때는 주식 양도세 기준 계속 그 대통령실이 별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많이 누르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초에 한번 결론이 나지 않겠냐라는 예상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샀다 팔았다. 저는 물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분적으로 투자 매매 같이 하지만 계속 단타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게 변동 만드는 게 이 정책 영향 진짜 큽니다. 지금 앞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개인들이 이번에 8월달 들어서 다시 우리 팔아가지고 미국 되게 많이 가셨어요. 우리나라도 정책이나 변동성에 또 못 견디시는 거지. 이런 흐름에 우리 정책들이 진짜 잡아주면 장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면 진짜 도움돼요. 자, 넘어가고 참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도 있죠. 저 부동산을 제가 반대로 보고 있으니까 보는데 어제 부동산에서는 한번 크게 대출 총량 규제하고 공급 대책도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으니까 부동산 큰 흐름에서 바뀌는 큰 것도 잡고 있을게요. 자, 우리나라 특징에 대해서 한번 근래에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왜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큰 흐름상 잘 헤쳐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 멤버십을 가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며칠만 오셨는데, 자, MJ님 처음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진짜 8월달 우리 사이클 만들어간 과정에서 뭐 정책이든 종목 다 봐드리는데 이럴 때 더 유익게 포트를 꾸려드시면 정말 도움되실 거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 넘어가서 우리 개별주 이슈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